제가 그 앞에 미래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PD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CT R&D를 맡고 있는 정주홍 PD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조금 더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D를 맡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무선 사업부에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UX를 담당했던 임원으로 제가 한 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나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UX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HCI라는 그런 학회가 있고 그 학회의 학회장 역할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원래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용들이 이제 ICT 관련해서 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말씀 많으셔서 저는 오늘 앞에 단에는 좀 UI 또는 UX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과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스마트 기기를 한번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유저 센터드라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개념 이전에는 사용자들한테 뭐든지 다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당신이 잘 쓸 줄 모르면 초보자, 좀 잘 쓰면 중급, 좀 더 잘 쓰면 고급, 이렇게 해서 면허도 주고 그 사용에 대한 권한,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기계가 네가 알아서 사용자에게 잘 해라. 그래서 똑똑해지고 더 스마트해지고 인텔리전트해지는 게 지금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저 동그라미의 축은 이제 디바이스가 사람 쪽으로 점점 더 많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런 지능형 스마트해지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개괄이고요. 어떤 패러다임을 보면 UI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또는 어떤 기존의 행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키보드를 누르는 그런 조작의 단계에서 옷에 인터페이스를 집어넣는 매립형 단계 또는 뒤집어 쓰는 단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저게 이제 옛날에 한복에 있던 놀이개, 옷에 이제 갖고 있던 놀이개. 옛날에 그런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근데 제가 어느 구절에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과거에 또 항상 새로운 컨셉들이 항상 존재했었고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UI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때는 사람의 내추럴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평상시 생활하는 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떻게 UI에 반영해서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 옆에 원숭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참이라고 합니다. 참 혹시 저런 거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참이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 여자분들 보면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털 달린 거 같은 거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액세서리라고 하지만 저것이 이제 어떤 행운 또는 럭키를 부르는 어떤 그런 부적 또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갖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고 명품화돼서 굉장히 비싸지만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가격이 한 10만 원대 이상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용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변해오고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디바이스와 모바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웨어러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인바디, 이런 단계로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관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디바이스들이 점점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발표하면서 이제 썼던 자료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UI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스크탑 할 때는 1m 정도, TV 같은 경우는 이 3m 정도의 U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같은 게 1m 정도이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포인팅, 어떤 위치를 가리키거나 타입인 하는 것들이 주된 어떤 인풋, 사용자들의 어떤 경험치라고 한다면 모바일에서는 터치가 가장 중요했고요.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하면서 가장 많이 컸던 건 이제 이런 터치, 언락시키거나 핀치 줌을 하거나 화면의 맨 끝을 인식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UI적인 경쟁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웨어러블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웨어러블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션.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시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면 화면이 켜지는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계 UI를 할 때 언제 이게 화면이 그러니까 깨어져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깨어져 있으면 제일 큰 문제가 배터리 문제가 있고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UI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모션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 이걸 깨워야 하는가, 웨이크업.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깨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ready to go. 이거 사인을 만들어주는 그 타이밍을 찾아내고 그 기법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점점 가까워져 오니까 보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데스크탑하고 모바일까지는 보는 것이 이슈였지만 지금 웨어러블에 가면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글랜스하게 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하고 듣고 보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인바디 이슈가 되면서 피부의 감각, 촉감 또는 혈류 또는 심박에 대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됐고, 애플워치에서도 나왔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심박에 대한 그 측정치가 달라진다든지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리서치만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면요. 그 기존의 패러다임이 이제 보는 UX였다면 지금은 이제 글랜스, 핸드폰 보면서 글랜스하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보면서 횡단보도도 걷고 그러면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워치나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면 글랜서블하게 사람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질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기계의 종속 또는 머신에 종속되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또는 기계가 알아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진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저 그냥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몇 번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화면이 뭐냐면 인스톨레이션 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만다를 인스톨하면서 나타나는 그 사용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보이스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이스가 얼마나 인텔리전트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부하고 산업자합통상부가 같이 있고 문체부도 있고 그래서 이 보이스에 관련된 그런 어떤 기반 기술, 어떤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용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용자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을 때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 노트 펜으로 다 써서 이렇게 쓰는 요 노트가 있었는데 그 노트를 가장 많이 잘 쓰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노트를 엄청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웨어러블 워치를 만들었을 때도 시각장애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거 나오면 정말 나 하고 싶다. 전화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씀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분들 또 어떤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어떤 조작이 어려운 상황 이런 분들의 어떤 사용자의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많은 니즈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15년 전에 이제 리서치를 하느라고 만들었던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하고 웨어러블의 관점에서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냥 이제 사용자하고 그 사람이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거 전화,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
번호부, 그러니까 수첩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운데 서클에 넣고 가끔가다 만지는 것, 또는 주중에 만지는 것, 주말에 만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떤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그때 어떤 기능들을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장착 또는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벌써 핸드폰에 적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그 IoT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일상에서 쓰여지는 오브젝트와의 관계는 아직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착용형 디바이스의 이슈에 대해서 뭐 다 공감하시고 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끌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중요하게 좀 봐야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스포츠 또 뭐 관광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화 활동, 공연, 예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슈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착용형 기기를 써야 되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선명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헬스케어나 또는 뭐 이런 뭐 패션이나 스포츠 뭐 쪽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하려면 결국은 배터리 이슈나 롱텀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피부 무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패션에 대한 이슈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지 않고선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더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용자가 받아들일 것인가의 이슈가 훨씬 크더라. 그가 제가 느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그 인터넷 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홍보차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기존에 있던 수요조사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부 진행하는 과제가 있고요.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더라. 수요조사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뭐 심판 휘슬이라든지 관광 안내 서비스라든지 카멜레온 의류라든지 뭐 수영복을 위한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악기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 분야, 특정 분야에서 쓰여지는 것. 그래서 웨어러블과 IoT의 어떤 경계가 조금은 뭐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여러 가지 그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응용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연예술 또는 시각예술 디자인, 전통문화, 뭐 저작권, 게임 뭐 이런 분야에 각각에 대해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뭐 또는 서비스, 컨텐츠에 관련된 그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중에 이게 다음 주 저희 예상으로는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요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또 아까 보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부처 한 군데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의를 해서 같이 개발해야 되고 또 활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몇 과제들은 좀 다부처 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좀 발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좋은 그런 소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말씀도 좀 주시고 저도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